제가 악성 변비 환자를 꽤 많이 고쳤는데 그분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소금이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남자분들 무조건 꼭 해결하셔야 돼요. 남자들은 변비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남성들에게 오래 가면 대장암이 생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변비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아마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건데 어떻게 하느냐? 변비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참 우리가 음식을 먹었으면은 당연히 배출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정말로 이 대변 때문에 대변을 잘 제때 시원하게 배출하지 못해서 고통을 받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변비가 무슨 질환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변비가 생기는 원인은 대변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네 가지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수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변비라고 하는 건 딱 생각해보면 딱딱한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염소똥 같이 딱딱한 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일 첫 번째는 수분이다. 수분, 윤기 이런 게 부족해서 그러면 그게 이제 섭취량이 부족한가? 아니면 내가 뭐 소변을 너무 많이 나오나, 땀으로 너무 많이 나오나, 그리고 너무 막 그렇게 열이 많은 그런 성질의 음식 아니면 그런 마른 음식들을 너무 많이 먹는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겠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또 몸에 수분이 줄어들죠, 그죠? 연세가 드시면 어때요? 우리가 가을, 겨울이 되면 수분이 다 뿌리 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소변이 양이 많아지면서 몸의 전체적인 이제 대변 쪽으로 수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수분과 진액, 윤기의 문제다. 그다음 두 번째는 재료의 문제예요. 재료가 있어야겠죠. 잘 안 먹는다. 뭐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는다. 또 불규칙하게 먹는다. 먹었다 안 먹는다. 음식량이 절대적으로 양이 적다. 뭐 섬유질이 너무 적다. 그러면 재료가 없으니까 재료가 없는데 공장에서 뭐 제품을 만들어낼 수 없겠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장애 운동. 장애 운동. 여러분들 그 방귀 걷기라는 말 그 한참 유행했었어요. 그게 사실 뭐 새로울 것도 없어요. 예전에 이 모든 한의학 서적에서는 식후에 배를 문지르면서 50보에서 뭐 500보를 걸어라 이런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위나 장을 자꾸 꿈틀꿈틀 움직여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도 운동을 해야 우리가 밀어내기라는 말 하잖아요. 밀어내기. 밀어내는 거 힘이 있어야죠. 근육의 힘이, 그죠? 그래서 한자로 배변, 그렇죠. 배구 그러잖아요. 배구. 공을 민다. 변을 밀어낸다. 그 밀어내기를 하려면 재료도 있어야 되고 윤기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냐면 장의 운동도 좋아져야 된다. 세 번째 얘기하는 게 장 운동이었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습관이에요. 여러분들 배변 훈련이라고 하잖아요. 훈련.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화장실 가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안 나오더라도. 기왕이면 자기들 삶의 패턴이 있죠. 기왕이면 아침에 변을 보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가장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가 아침에 너무 바쁜데 별을 잘 못 본다 그러면 저녁에 편한 시간에 다만 오랫동안 앉아있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화장실 들어갈 때 그냥 핸드폰을 갖고 간다, 뭐 읽을 거리가 있다, 무슨 뭐 잡지가 있다? 화장실은 독서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화장실은 그냥 변만 소통하고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정한 시간에 화장실에 가고 그리고 변이 나오지 않으면 미련을 갖지 말고 내일 나올 걸 미리 쥐어짜가지고 오늘 내보낼 건 없어요. 그럼 계속 돌려막기예요. 그러죠? 그래서 그 네 가지 좀 잘 체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수분, 윤기, 진액. 그리고 두 번째는 변의 재료, 섬유질이 많은 그런 불용성 섬유소의 재료. 그리고 세 번째는 장의 운동. 그리고 네 번째는 배변 습관 훈련. 이 네 가지를 잘 하지 못해서 변비가 생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 4일이 지나도 변이 안 마려운데 그냥 안 가면 되는 건가요? 아니, 변이 안 마려운데 가서 소득도 없는데 가요. 그러니까 이 변이라는 건 예전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대변은 참으면 약이 되고 소변은 참으면 병이 된다.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변이 많이 차서 압력이 생기면 관략근이 두 개가 있잖아요. 외 관략근, 내 관략근이 있는데 소변이 너무 많이 차서 신호가 간다는 건 안에 있는 관략근이 열려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가 수의적으로 밖에 있는 관략근을 풀어줘야 변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변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신호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기계가 고장나지 않은 이상 신호가 왔을 때 가야 되는 거지. 변이를 보라는 신호가 없는데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신호가 왔는데 또 그것을 자꾸 무시하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제때 대소변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직업들이 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택시 운전하시거나 버스는 그래도 가다가 휴게소 같은 게 있으니까 또 해소가 되는데 택시는 이렇게 또 시간을 맞출 수 없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기관차 이렇게 운전 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 때문에 또 애로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신호를 자꾸 무시하다 보면은 이 몸이 고장이 나요. 그래서 나중에는 보고 싶을 때 봐야 할 때 배변을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장이 건조하고 변비가 올 때 물을 마시는 게 제일 효과적인가요?
변비, 이 대변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서 수분, 진액, 윤기라고 했잖아요. 그 이제 광범위하게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물이죠. 근데 우리가 몸에서 물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물을 마시는 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물을 무조건 천편일률적으로 무슨 하루에 2리터를 정해놓고 마셔라 이런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변이 좀 굳었다. 그런 사람들은 좀 물을 많이 마셔야겠죠. 그리고 물을 마시는 것은 뭐냐면 이제 소변의 색깔을 봐서 소변의 색깔이 뭐 많이 노랗다. 아니면 심하게 빨갛다, 양이 적다. 그런 사람은 물을 많이 마셔야겠죠. 그리고 내가 땀을 많이 흘리는 직업이다. 아니면 뭐 그런 운동을 많이 한다. 뭐 그런 게 당연히 마셔야겠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물을 마셔봤자 소변으로 다 빠지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변비 있는 분들은 물을 마실 때 팁이 있어요. 소금을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뭐 소금차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악성 변비 환자를 꽤 많이 고쳤는데 그분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소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뭐 빅5 대학병원, 뭐 큰 병원, 종합병원에 다니시는 뭐 3년 이상 다니시는 분들, 뭐 병원에서 더 이상 오지 말라. 쓸 수 있는 양약을 다 썼다라는 거죠. 나는 당신께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오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다 이제 염소똥 같은 변을 보는데 다 어르신들이죠. 어르신들은 일단 수분이 없다. 그래서 그분들 제가 소금물, 소금차.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도 활용을 해보세요. 변비 있는 분들 아마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건데 그러니까 변비가 있으면서 혈압이 낮거나 맥박이 60회가 안 되거나 아니면 맥박이 오히려 80회 이상인 분들 이런 분들은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생수병 하나가 330cc예요. 그 330cc에다가 티스푼 한 스푼 소금을 넣으면 그게 0.9% 소금 농도가 돼요. 그게 우리 몸에 생리식염수라고 하잖아요. 체혈액의 농도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통을 뭐 한 번에 다 드시기는 쉽지 않을 거고 조금씩 나눠서 여러 번 드시면 변비에도 효과가 있고 또 다른 우리 몸의 건조해서 생기는 어떤 피부 질환이나 뭐 탈모 뭐 이런 거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니까 물을 마실 때는 꼭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을 해서 꼭 드시면 우리 변비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노인 변비가 있을 때 다시마안이나 찬물을 피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이 어르신들의 변비는 대개 두 가지 이유예요. 네, 제일 첫 번째는 윤기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활동량이 좀 떨어지니까 그리고 몸도 차가워지니까 물을 싫어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을 억지로 먹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물 먹고 싶지 않은데 물 먹인다? 우리가 오죽하면 물 먹인다는 말이 나왔겠어요. 그 이제 고문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르신들은 보면 다 어때요? 막 피부에 인설이 뭐 일어나고 그러죠. 건조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 변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기력이 딸리고 장에 윤기가 떨어져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변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되게 다시마 환 많이 이야기하죠. 다시마 아니면 또 차전자라고 해서 질경이라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질경이의 씨앗, 그 씨앗이 검은데 그것의 껍질이에요. 그걸 드시면은 장에서 얘네들이 물을 많이 흡수를 하는 거예요. 물을 많이 흡수해서 얘가 불어요. 그러면 용량이 많아지죠. 그래서 이제 변을 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재료를 만들어준다. 불려서. 근데 어르신들이 어때요? 장의 운동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장이 폐색이 돼요. 그래서 응급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많이 드시면. 그래서 오히려 변비가 악화되고 그리고 몸의 수분을 자꾸 빨아들이니까 장에 있는 수분을 다 빨아들이면은 오히려 이 장에 윤기가 떨어지니까 밀어내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작용. 그래서 어르신들은 그냥 절대적으로 무슨 섬유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리고 섬유질이 부족하다면 정말 정직하게 나물 종류, 거친 나물, 우리 흔히 먹는 뭐 콩나물, 취나물 그런 걸 많이 먹으면 되죠. 그래서 비빔밥 그런 걸 해서 야채, 시래기, 그죠? 그다음에 고구마 순 이런 게 다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특히 즐겨 드시는 그런 야채니까 그런 걸로 해결해야지. 다시마 환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다시마는 이제 요오드가 많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데 갑상 기능 항진이 있다. 그러니까 삐쩍 마른 분이 갑상 항진이 있어요. 막 몸에 열이 막 생기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오히려 몸에 장에 있는 수분을 더 많이 빨아들여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한해 형태로 드시지 말고 그냥 음식에다가 다시마를 거칠게 해서 거칠게 빻아서 뭐 된장찌개 뭐 국 끓일 때 그렇게 드시는 것은 상관이 없겠습니다. 물이나 식이섬유를 늘리고 하라는 거 다 했는데도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만성 변비는 왜 생기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총 동원해도 이 만성 변비에 시달리는 분들이 꽤 많아요. 특히 이제 당연히 어르신들, 여자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식습관이 불규칙하고 또 양을 많이 마음껏 또 드시지 않고 그리고 좀 신경적으로 좀 자율신경, 교감신경 이런 쪽이 좀 예민해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특히 또 문제가 되는 건 이런 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변비환, 다이어트환 이런 걸 많이 드세요. 근데 이것이
임시 변통하는 거예요. 원래 임시 변통이라는 것은 대변이나 소변을 쓸 때 그 변이 말은 아니고 변화시킨다. 그냥 평소의 방법 말고 편법을 이용해서 약간 변통을 해서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 임시 변통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대변에서 변비가 오는 원인을 정확히 잡아서 그 진단에 맞는 그런 처방을 해야 하는데, 일단 빨리 변을 봐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되게 여러분들 관장까지 하시잖아요. 관장을 자꾸 하면 장이 완전 무력해져요. 그래서 다음에는 더 센 강도로, 더 잦은 빈도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만성 변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관장을 한 번이라도 하셨다면 지금 당장 그만두시고, 그것은 꽤 심각한 상태니까 여러분들 생활습관, 식습관을 고쳐서 변비를 정말 전공법으로 그렇게 해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변비를 예방하고 장이 다시 잘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습관은 무엇인가요? 이 변비를 해소시키는 그런 방법들 중에서 정말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물 많이 드시고, 물만 드시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재료가 뭐가 있어요? 주스도 있고, 그죠? 주스도 기왕이면 이제 과육, 과즙이 있는 것들 거칠게 갈아서 과일을 먹으면 좋겠죠, 그죠? 맛도 좋고 섬유소도 있고 영양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수분, 진액, 음액 이걸 보충하고, 그리고 충분한 소금을 드시라는 거. 네, 그게 이제 물에 관련되는 내용. 그리고 이제 장 운동을 하려면 여러분들 무조건 식후에 걸어라. 그리고 저는 이제 조금씩 뛰는 걸 권해요. 그래서 간헐적 뜀박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상에서 10초, 20초, 10m, 20m.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버스 타러 갈 때 뛰어간다. 뭐 장 보러 갈 때 뛰어간다. 그런 식으로 잠깐. 기왕이면 전력 질주도 한 번씩 좀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장의 운동이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뭐 섬유질이 많은 그런 나물 종류, 취나물, 콩나물, 고구마 줄기 그런 거 있죠. 예, 시래기 이런 걸 많이 드시라고 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 일정한 시간에 배변을 보라는 거. 네, 그래서 그 네 가지를 꼭 해서 전공법을 택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관장을 했다, 아니면 정말로 변비가 오래되었다, 이런 분들은 꼭 원인을 파악해서 정확하게 해소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장 관련한 질환들이 요즘 심각해요. 흔히 대장암, 그죠? 흔히가 아니죠. 대장암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잖아요. 여러분들 간단히 생각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매일매일 비워야지,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그렇게 버린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안에서 오래도록 정체가 되고 뭔가 가스가 나오고 장을 자꾸 자극하면 장에 변화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특히 남자분들한테 대변이 문제가 된다, 변비가 있다, 무조건 빨리 오십시오. 제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무조건 꼭 해결하셔야 돼요. 남자들은 변비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한테 변비는 무조건 빨리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남자한테 변비가 있는 게 심각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남자들한테 만약에 변비가 있다, 이것은 꽤 심각한 문제예요.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식사량이 적고, 또 다이어트에 대한 약간의 강박이 있기 때문에 식습관도 불규칙하고 또 식사량도 적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커피도 또 많이 좋아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변비가 있을 공산이 있는데, 남성들은 변비가 있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변비가 오는 경우는 차를 많이 즐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녹차 계열, 녹차, 그 다음에 보이차, 우롱차, 이런 차 종류를 많이 드셔서 소변으로 너무 물이 많이 빠진다. 그리고 운동을 너무 과도하게 해서 수분이 많이 빠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염식을 해서 몸에 수분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 요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변비가 남성들에게 오래 가면 대장암이 생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커피들 너무 많이 마시잖아요. 그래서 커피가 뭐예요? 관장할 때 쓰거든요. 네, 커피를 많이 마시면 대장도 불안해지고 소변도 많아지고 또 설사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장이 또 문제가 돼요. 설사가 잦아지면 또 변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남자들 변비는 꽤 심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꼭 오셔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한약박사 이병삼 원장입니다. 2002년도에 서울시 강서구에서 한의원을 개원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성질환, 또 난임, 그리고 난치질환을 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그 유튜브 채널도 있는데, 삼이형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건강 정보 좀 확인하면 좋겠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평소에도 좀 이런 어떤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건강 정보를 많이 공유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고,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건강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되 의사를 따라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행동하는 건 다르죠. 내가 의학의 정보들이 요즘에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가짜를 구분하기도 너무 힘들어진 세상이에요, 오히려. 그런데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꾸준히 잘 실천을 하면 좋겠는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은 잘 먹고, 잘 먹었으니까 배설 잘하고, 잠 잘 자고, 마음 편하고, 적당히 움직여주면 좋겠다. 이 5가지를 꼭 실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또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